추던 신발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옛날 옛적에 12딸을 둔 왕이 있었는데 각 딸은 누구보다 아름다웠어요. 딸들은 모두 한 방에서 나란히 침대를 놓고 함께 잤는데 매일 밤 왕은 딸들이 잠자리에 들 때마다 문을 잠그고 볼트로 잠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의 신발이 춤추느라 닳아 없어진 것을 보았지만 아무도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밤에 그들이 춤을 추는 곳을 알아내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중 한 명을 아내로 택해 자신이 죽으면 왕이 되게 하되 3일 밤낮으로 그것을 알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게 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왕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 일을 맡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호평을 받았고 저녁에 공주의 침실 옆에 있는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의 침대는 그곳에 놓여 있었고 그는 그들이 어디로 가서 춤을 추는지 지켜보아야 했고 그들이 비밀리에 무언가를 하거나 다른 곳으로 갈까봐 방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왕자의 눈꺼풀이 납처럼 무거워져 잠이 들었고 아침에 깨어보니 12명 모두 신발 밑창에 구멍이 뚫린 채 춤을 추고 있었다. 둘째 날과 셋째 날 밤에도 그는 같은 방식으로 떨어졌고 그의 머리는 무자비하게 쳐졌습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쫓아와서 같은 일을 시도했지만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 부상을 입어 더 이상 복무할 수 없는 불쌍한 병사가 왕이 사는 마을로 가는 길에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어디로 가는지 묻는 한 노파를 만났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잘 모릅니다. 라고 대답한 그는 공주들이 신발에 구멍을 뚫고 춤을 추는 곳을 찾아서 왕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반쯤 들었습니다. 라고 농담조로 덧붙였습니다. 노파는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며 밤에 가져온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잠든 척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에게 작은 망토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을 입으면 보이지 않을 것이고 12시에 도둑질을 할 수 있습니다. 병사는 이 좋은 충고를 듣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용기를 내어 왕에게 가서 자신을 구혼자로 소개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영접을 받았고 왕실 옷이 그에게 입혀졌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침전으로 인도되어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장남이 와서 포도주 한 잔을 가져왔지만 그는 턱 아래에 스펀지를 묶어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 포도주를 그 안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누웠고 한동안 누워 있었을 때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12공주가 이 말을 듣고 웃으며 막공주가 말하기를 차라리 목숨을 구하는 편이 낫겠다. 그러자 그들은 일어나서 옷장과 장롱과 찬장을 열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꺼내어 거울 앞에서 옷을 입고 뛰어다니며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막내만이 말했다. 나는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매우 행복하지만 나는 매우 이상하게 느껴지며 반드시 어떤 불행이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두려워하는 거위입니다. 마지가 말했다. 얼마나 많은 왕의 아들들이 헛되이 이곳에 왔는지 잊었습니까? 군인을 재울 필요도 없었고 어릿광대는 어차피 깨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준비가 되었을 때 병사를 주의 깊게 보았지만 그는 눈을 감고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자 마지가 침대로 가서 침대를 두드렸고 침대는 즉시 땅속으로 가라앉았고 그들은 한 명씩 구멍을 통해 내려왔고 마지가 먼저 내려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군인은 망토를 입고 막내와 함께 마지막으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도중에 병사가 막내의 드레스를 살짝 밟았고 막내는 깜짝 놀라 이게 뭐야? 라고 외쳤습니다. 누가 내 드레스를 잡아당기는 거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첫째가 손톱에 걸렸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끝까지 내려갔고 바닥에 왔을 때 모든 잎이 은색으로 빛나고 반짝이는 놀랍도록 아름다운 나무 가로수길에 서 있었습니다. 병사는 표지판을 가져가야겠다. 고 생각하고 나무 중 하나에서 나뭇가지를 부러뜨리자 나무가 큰 소리로 부러졌습니다. 막내가 다시 뭔가 잘못됐어. 부러지는 소리 들었어.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마지는 우리가 왕자를 너무 빨리 제거했기 때문에 기쁨을 위해 발사된 대포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모든 나뭇잎이 금으로 된 다른 길로 들어갔고 세 번째 길로 들어갔고 밝은 다이아몬드로 된 세 번째 길로 들어갔고 그는 각각에서 나뭇가지를 부러뜨렸고 그때마다 균열이 생겨 막내는 공포에 질려 다시 시작했지만 장남은 여전히 그것이 경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가서 큰 호수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12개의 작은 배가 있었고 각 배에는 잘생긴 왕자가 있었고 그들은 모두 12명을 기다렸다가 각각 한 명씩 데려갔지만 병사는 막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왕자가 말하기를 오늘은 왜 이렇게 배가 무거운지 모르겠구나. 힘을 다해 노를 저어야만 건너갈 수 있겠구나. 막내가 원인이 무엇일까요? 라고 묻자 왕자는 따뜻한 날씨 때문이겠죠. 저도 너무 따뜻해요. 호수 반대편에는 밝은 조명이 켜진 화려한 성이 서 있었고 그 성에서 트럼펫과 주전자 북의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들은 노를 저어 그곳으로 들어가서 각 왕자는 사랑하는 소녀와 춤을 추었지만 병사는 보이지 않게 그들과 함께 춤을 추었고 그들 중 한 명이 손에 포도주 잔을 들고 있을 때 그는 그것을 마셔서 그녀가 입에 올렸을 때 잔이 비어 있었고 막내는 이것에 놀랐지만 장남은 항상 그녀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신발에 구멍이 뚫린 새벽 3시까지 그곳에서 춤을 추었고 강제로 떠나야 했고 왕자들은 그들을 호수를 가로질러 다시 노를 저었고 이번에는 군인이 장남 옆에 앉았습니다. 해안에서 그들은 왕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다음날 밤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이 계단에 도착했을 때 병사는 앞서 달려가 침대에 누웠고 12사람이 천천히 피곤하게 일어났을 때 그는 모두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옷을 벗어서 치우고 낡은 신발을 침대 밑에 놓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군인은 말하지 않고 기적을 지켜보기로 결심하고 다시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런 다음 모든 것이 처음과 마찬가지로 이루어졌고 매번 신발이 닳을 때까지 춤을 췄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그는 증표로 컵을 가져갔습니다. 대답할 때가 되자 새나뭇가지와 잔을 들고 왕에게 갔는데 12제자가 문 뒤에 서서 왕이 무슨 말을 할지 듣고 있었습니다. 왕이 내 12딸이 밤에 어디에서 춤을 추었느냐? 고 묻자 그는 12왕자와 함께 지하성에서 라고 대답하고 그 경위를 이야기한 후 토큰을 꺼냈습니다. 왕은 딸들을 불러 병사가 진실을 말했는지 물었고 딸들은 배신당했고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자백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왕은 그들 중 누구를 아내로 삼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나는 더 이상 젊지 않으니 마지를 줘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그날 결혼했고 왕이 죽은 후 왕국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12왕자는 12명과 춤을 추는 동안 여러 날 동안 넋이 나갔어요.